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에어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통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기운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운 날에는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그 차가운 냉커피 한 잔.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커피를 한 5잔 정도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뭐 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먹고 있는데요. 뭐 심지어 저는 자기 직전에도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마십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먹으면은 밤에 잠이 안 오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직전에 먹어도 잠은 뭐 졸리면 잘 잡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뭐 체질이 이상한 건지 뭐 위가 튼튼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커피를 안 마시는 경우는 딱 이제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 탔을 때 그때는 제가 커피를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커피를 먹을 때 같이 세트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가 금연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는 제가 커피를 받게 되면 제가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좀 제 특이한 점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 커피에 대한 역사를 듣게 된 거는 뭐 20몇 년 전에 제가 버클리 처음 유학 갔을 때 인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커피 역사를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댄싱 고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9세기에 에티오피아에 염소를 키우던 염소 목동이 있었는데 염소가 저녁 때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쪽에 어디 가서 염소들이 막 이제 춤을 추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열매를 먹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커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거를 가지고 동네에 있는 수도승한테 그거를 전달을 해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수도 원장이 이거는 뭐 좀 이상한 거다. 이거 뭐 악마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버리냐면 불에 태워서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이제 자연적으로 볶아지게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막 커피의 은은하고 좋은 향이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에 타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먹게 된 최초의 이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하고 그 옆에 나라 중동의 예멘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망을 오면서 그때 가져왔던 커피를 일부 놓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멘에서 이거 뭐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멘 땅에서 또 본격적으로 이게 커피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걸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만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커피를 재배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는 요거를 삶아서 끓는 물에 넣었다가 빼서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멘의 수출 항구로 쓰인 곳이 이제 모카라는 도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카페 모카 뭐 이런 어원의 이제 유래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일부 뭐 그리스, 터키 뭐 이렇게 좀 약간 퍼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각국들이 이제 식민지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다가 예멘에 들렸을 때 이 커피라는 걸 알게 되고 네덜란드 상인 중에 한 명이
그거를 훔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기네 땅에다 이제 심어봤더니 잘 안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자바성에 그거를 커피 나무를 이제 심고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산 커피가 지금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유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네덜란드는 참고로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 네덜란드 시내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커피숍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를 먹고 싶을 때 이제 그냥 간판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약간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덜란드는 그 커피숍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대마초를 팔고 거기서 마리화나 피우고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가실 때 한번 그건 조심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산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거, 제일 비싼 거가 바로 루악 커피죠. 그래서 이제 루악 커피도 이제 인도네시아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쭉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1600년 이후에 근데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이거는 이슬람 그쪽에서 이교도들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악마의 유혹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먹게 해달라고 교황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교황 클레멘스 8세라는 사람이 이걸 한번 먹어보더니 자기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음료는 이교도 놈들만 마시도록 놔두기에는 너무 맛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커피를 축복하고 승인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이 커피가 유럽에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그 이전에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그래서 낮에부터 그냥 계속 와인 먹고 맥주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낮에도 많이 점심 식사에도 많이 술을 먹잖아요. 와인 먹고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 한두 잔씩 꼭 먹고. 그런 잔재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낮에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계속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류 문화에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을 이제 커피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조금은 좀 건설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거기에 이제 커피가 많은 일조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커피보다는 차 문화가 더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커피가 많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됐는데 영국이 굉장히 신분 계급이 좀 있는 나라잖아요. 한 7계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류층 사람들이 이거는 하류층들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커피 안 먹고 차를 먹는다. 그래서 이제 차 문화가 오히려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커피보다 차 문화가 더 발전이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스턴 티 사건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영국에서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차를 팔면서 세금을 더 받아내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사건인데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영국 상품을 불매를 하자. 그래서 우린 차를 안 마시겠다. 그래서 발전을 한 게 이제 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전에는 홍차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홍차, 차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묽게 먹잖아요. 근데 커피는 좀 이렇게 좀 진하게 먹으니까 그 전에 미국 사람들은 그 홍차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커피도 이제 물을 많이 타서 그렇게 먹은 게 이제 아메리카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파리 시내에 카페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프랑스 최초로 카페가 열린 곳이 바로 르 프로코프라는 카페고요. 이 카페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철학가, 문학가들이 모여서 같이 축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볼테르, 발자크, 뭐 랭보, 루소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단골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바로 프랑스 대혁명을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 카페에서 모여서 기획을 하고 여러 가지 작전도 세우고 그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그 볼테르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그 커피 중독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50잔을 먹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커피를 먹었지만 결국은 84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파리 대혁명 그 직전에는 파리 시내에 카페가 약 한 2,000개 정도 생겨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여기 카페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그 당시 뭐 정부, 교회, 그 다음에 기존 정치 세력들을 비판을 이제 하면서 이성에 기초한 그런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을 했고요.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커피와 카페가 자유사상 그리고 민주주의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조선 말기 고종 때 들어오게 되죠. 1896년에 고종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공사로 피신을 하게 되잖아요. 아간 파천 때 바로 러시아 공사한테 커피를 처음에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종도 역시 그 대단한 그 커피 애호가였다라고 알려지고요. 또 하나 일화는 그 당시에 고종의 독살 미수 사건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고종의 통역관이 이 사람이 이제 초계를 많이 받았었는데 러시아하고 뭐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역관이 이제 그 들통이 나가지고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 통역관이 고종이 매일 먹는 그 커피잔에다가 독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고종이 그 커피를 먹어보려고 했는데 향이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밥 먹음만 딱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고요. 그 대신 고종의 이빨이 18개가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뭐 과테말라 이거를 뭐 4대 3대 2대 1로 조합을 해서 만든 게 그 문재인 브랜딩 커피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죠. 그 커피를 마실 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커피를 어떻게 보면 좀 싼 가격으로 매일 좀 편하게 마시고 있지만 사실은 그 커피를 재배하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 베트남, 에티오피아, 뭐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도상국이죠, 다들.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빈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들이 많은 어떤 경우에는 그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도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을 하자라는 운동이 좀 벌어졌었는데 그게 잘 지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먹어보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가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커피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보기가 안 좋은 게 개인적으로
거기 가보면은 이제 주로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노트북 하나 들고 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막 2시간씩 앉아있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상도 이상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이 많은 경우에, 근데 가보게 되면 뭐, 4명 이렇게 앉아있는 테이블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뭐, 이어폰 끼고 노트북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지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랑스 혁명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뭐 어떤 지금 혁명을 해야 되고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 한 9년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먹을 때 프랑스의 그 카페 문화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도 그런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커피, 카페, 이들은 우리가 자유, 정의, 진리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훌륭한 매개체다. 그렇게 정의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